자, 풋볼 민법. 풋볼 민법. 자,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스코어가 있습니다. 몇 대 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나중에 여러분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후반부가 될 겁니다. 중반 이후로. 그러면 이제 자료가 제공이 되면 그 자료에는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한번 자료를 봐보시면 스코어가 어떻게 되냐면요. 2대 1입니다. 그래서 풋볼 민법 2대 1. 과실상계가 부정되는 것이 2개가 있고 과실상계가 긍정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 그랬을 때 과실상계가 부정되는 것 2가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표현대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죠. 요게 우리 시험에 3번 출제가 됐고요. 하자담보 책임에서 요게 우리 시험에 2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해저로 인한 원상회복에는 과실상계가 부정이 되는데 이것 자체는 지금 아직 출제되지 않은 판례입니다. 그런데 타 시험들은 출제 안 된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험도 지금 언제 출제를 할 것인가 교수들이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또 정답으로 낼까 아니면 그냥 지문으로 던질까. 그래서 풋볼 민법은 진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자료 자체는요 딱 2대1 요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 저기 자료 보충 자료 있죠. 거기에 그 내용들까지 해설까지 다 포함이 된 거니까 요 부분들을 보시면서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조금 안 배운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익혀두시고 나중에 또 공부하시게 되면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일단 2대 1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과실상계가 무엇일까 요 개념부터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입문 때 어떤 말씀을 드렸었느냐. 표현돼서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접촉사고 그랬을 때 수리비를 100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쌍방과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을 해가지고 손해배상 범위를 경감해 버리는 거. 70만 원 수리비 받는 거.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상계라는 것은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해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흔히 아까도 말씀드린 쌍방과실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그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 이거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어 하나를 또 알아야 될 게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아직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공부를 안 했고 용어 자체는 잠깐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 권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했죠. 취득해서 이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전을 못하게 되면 그 소유권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보책임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다. 토지를 매수했는데 그 토지가 오염이 되어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 기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권리나 물건에 하자, 즉 흠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지는 책임을 통틀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학자들은 흔히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냐면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기한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달리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이 학설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기했다. 이 말은 그냥 간단합니다. 유상계약이라는 게 양쪽에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출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이 돈값을 못한다는 겁니다. 돈값을 못한다. 이때 매도인이 지는 책임 이거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2대 1로 과실상계 부정, 긍정 이 사례를 봐야 되는 거니까 관련 판례를 보는데 자, 관련 판례 보기 전에요. 오늘 그 자료 보시면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입문 때 한번 본 조문인데 396조가 과실상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로는 일단 넘어가시고 채무 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63조는
불법 행위에 있는 규정인데 조문 몇 개가 나열이 돼 있는데 393조, 394조, 396조, 방금 우리가 읽었던 게 396조. 이 과실상계의 규정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을 한다라는 거. 그럴 때 계속해서 제가 붉은 글씨를 쳐둔 게 뭐냐면 손해배상이 되겠습니다. 그랬고 이제 과실상계에 관련된 판례, 결국에 여기는 판례 번호만 적어져 있으니까 여기 두 개, 부정하는 거 2대, 그 다음에 긍정하는 거 1 해가지고요. 그 판례들은 직접 자료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표현대리 책임 밑줄이 중요합니다. 과실상계는 원래 방금 우리가 조문에서 읽어봤던 것처럼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제가 계속 굵은 글씨로 표시한 거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 것이고 채무 내용에 따른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그럴 때 이 책임진다는 말이 돈 물어주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전적인 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 이행 책임. 그래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는 것.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그 다음 이제 밑줄 판례. 언제 나올지 곧 나올 수 있는 판례. 해제로 인한 원상 회복. 그러면 참고로 지금 이 판례의 앞부분은 이 위에 판례에 제일 위에 판례 밑줄 그어진 거 거기가 지금 적어져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적어져 있어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거기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제일 위에 과실상계는 본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은 결과 매매 당사자에게 당해 계약에 기한 급부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재산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기타의 급부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십시오. 갑하고 을하고요. 갑하고 을하고 이제 계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자 5천만 원까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5천만 원까지 받은 상태. 자, 그런데 요 갑이라는 애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을이 이 계약을 해제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행불능에 관해서 을한테 과실이 있냐 없냐가 다퉈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을한테 과실이 있다면 요 5천만 원을 줄여서 돌려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해제로 5천만 원을 돌려주는 것은 손해배상하는 게 아니죠. 돈 물어주는 게 아니죠. 원상회복을 위해서 이걸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설령 을에게 과실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요 3천만 돌려준다.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이미 원상회복이란 말 자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최종 결론. 아까 우리가 조문을 읽었지만 과실상계라는 것은 손해배상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행하는 데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런데 과실상계가 긍정된 판례가 있었다. 이거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중에서 하자담보책임이라고 불리는 것은 물건의 하자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갑이 이제 을한테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이 뭐였느냐? 망아지였습니다. 근데 이 망아지가 코로나에 걸린 망아지였다. 자, 망아지를 이제 샀습니다. 그런데 얘 때문에 말들이요, 다른 말들이 한 달에 한 마리씩 계속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두 마리 때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요, 을이라는 애가 이거 동물 병원이라도 가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때는요, 을은 코로나를 판 매도인한테 뭘 청구를 하는 거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해자, 여기가 피해자.
그러면 병원에 안 간 이 피해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요거를 참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손해배상이니까. 손해배상이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 봅니다. 담보 책임이 민법의 지도 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여기는 참고하시고. 자, 여기 을 생각해 보십시오. 매수인.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그래서 이때에는 여기 손해배상액을 감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최종 결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실상계가 부정되는 것 2개, 과실상계가 긍정되는 것 하나, 스코어는 2대 1입니다. 표현대리 책임은 돈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 계약 내용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겁니다.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원상회복을 위해서 받았던 거 돌려주는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 걸린 망아지, 여기는 지금 손해배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과실상계가 긍정될 수 있다. 그래서 2대 1의 스코어로 이 부분을 정리하시고 해설판례를 참고를 하시게 되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